자, 핵심 요약 핵심 요약집으로 하는 마지막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 그냥 편하게 하면 8회 정도, 그다음에 조금 응집해서 하면 6회 정도 필요한데 지금 4회 정도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명은 하지 않고요,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은 투입 대비 산출이 좀 안 좋은 그러한 법이니까 1시간씩만 잡고 조금 자주 출제됐던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록이 있는데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된 게 좀 있어요.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추록 보시고 체크하시고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은 따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편 감정평가법부터 하고요. 총칙 2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대상 토지 등이 있죠. 각 주제별로 그 기둥 표시가 있잖아요. 항상 그 박스에. 그래서 제가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서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둥 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체크하는 식으로. 자, 감정평가 대상 토지 등인데, 토지 등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을 말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포함하고요. 동그라미 1이 저작권, 산업재산권, 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및 물권에 준하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째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그라미 3번째가 임목, 4번째가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5번째가 유가증권이죠. 별표가 쳐진 것들은 우리 시험에 다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암기는 저산노목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최종 정리니까 이 암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안 하고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준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죠. 자,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요걸 바꿔낼 수 있습니다. 표준시 공시가랑 적정한 실거래가.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 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조그만 글씨로 시행령 3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A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B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그런데 가로 안에 단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서 보상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자, 이 세 가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기도 할 수 있다고, 요게 별표가 쳐져 있는데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법원, 소송, 경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 타인 의뢰, 이렇게 세 개는 토지 감정평가할 때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것은 보상과 관련된 건 빠진다.
자, 그다음에 3항 국장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실무 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 기준 제정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4항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제정 기관의 실무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제정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5항 국가는 기준 제정 기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 전부 지원할 수 있다. 6항 기준 제정 기관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준 제정 기관의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자, 다음 기둥 감정평가 의뢰. 자, 이 부분은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1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하는 공공단체. 자, 이것은 지방 공사를 얘기하죠. 자, 이걸 통틀어서 국가 등이라 하는데 국가 등이 토지 등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을 위하여 자, 토지 등 감정평가할 때는 어디에다가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 의무죠. 2항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리가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통칭할 수 있죠. 여기서 대출, 자산 매입, 매각 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 국가 등,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죠. 3항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 법인 등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둥 감정평가서. 1번 발급 의무.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발급해야 된다. 가로 안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죠. 넘겨볼까요? 2항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정평가 법인 등과 특약이 있으면 완납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3항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의뢰된 때에는 대출 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사본을 송부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4항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 훼손, 그래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외하고는 재발급해야 된다. 이때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서명 날인 의무.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사무소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가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날인해야 된다. 자, 이 경우 감정평가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도 대표사원, 대표이사도 서명 날인해야 되죠. 대표사원은 주식회사 외의 회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얘기하죠. 세 번째,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의무.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죠. 기간이 중요하죠. 원본은 발급일 기준 5년이고요. 기타 관련 서류는 발급일 기준 2년. 자, 네 번째, 감정평가서 등의 제출 의무.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폐업이나 해산했을 때 제출하고 이것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죠.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본과 관련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자, 이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가름해서 전자적 기록 매체에 제출할 수 있다. 국장은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역시 똑같이 원본은 5년, 관련 서류는 2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둥 감정평가서 적정성 심사. 자, 여기 적정성 심사는 발급하기 전에 하는 걸 얘기하죠. 1항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거죠. 자, 5페이지 그다음 기둥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의뢰. 자, 여기는 발급된 이후의 걸 얘기하고요. 다른 법인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1항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로 안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또는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즉 의뢰인 외에 상대방과 행정기관도 포함된다는 점,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안에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외한다. 그 외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항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지체 없이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자, 이 경우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 수행한 사람으로서 실적이 100건 이상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5년 이상 100건 이상. 자, 다음 기둥 자, 국장이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밑으로는 국장과 관련된 거예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위에서는 적정성 심사, 적정성 검토했는데 자, 여기서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1항 국장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에 감정평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직권이나 관계기관 등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2항 국장이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의뢰인을 얘기하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무입니다. 평가를 한 감정평가 법인 등하고 의뢰인에게 의견 진술 반드시 기회 부여됩니다. 다음 기둥 국장과 관련된 거고요. 자,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작년에 출제된 거죠. 1항 국장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을 정한 바 두 가지죠. 무작위 추출 방식과 우선 추출 방식.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할 수 있다. 자, 무작위 추출 방식 외에 우선 추출 방식과 관련된 게 작년에 출제됐는데 첫 번째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 부실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추출 방식 가능하고요. 두 번째,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세 번째,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 방지에 위하여 협회 요청을 받아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자, 다음 기둥 국장 관련된 거죠.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항 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 정보죠.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자,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 발급 일로부터 발급 후죠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로마자 세 번째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둥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죠. 1호부터 9호까지 있죠. 1호가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 표준이 공시가 조사 평가 업무하고 개별 공시가에서는 타당성 조사 업무 등이 있죠. 두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법 8조 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공공용지 매수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자 이런 것들을 위한 지가 산정할 때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세 번째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네 번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다섯 번째 금융기관 등 타인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여섯 번째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일곱 번째 토지 등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좋은 정보의 제공. 좋은 정보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토지 등 이용 개발에 대한 거라는 점. 토지 등은 감정평가 대상을 얘기하죠. 여덟 번째 다른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아홉 번째는 위의 모든 것에 대한 부수적 업무. 암기는 감정평가 조정부수, 감정평가는 가격평가법은 타인 상담이죠. 제일 밑에 우리가 앞에서 토지 감정평가할 때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평가법은 타인 의뢰고 보상은 제한한다. 작년에 출제된 거죠. 7페이지 가보시면요. 자격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둥 결격사유,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자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도 불가능하게 되죠.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이게 삭제됐죠. 다만 이게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돼서 미성년자 등도 시험에는 합격해서 감정평가사는 될 수 있지만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두 번째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형사처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고요. 3일 중이죠. 3년 1년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기간 중이죠. 여섯 번째 법 13조에 따라 감정평가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조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은 경우가 과거에 요것만 돼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게 됐는데 이 결격 사유가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별표가 2개 나왔다는 것은 서너 번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아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7호가 39조 1항 11호가 바로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예요. 자 거기서 자격증 양도되어만 빠지고 나머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밑에 암기가 뭐예요? 파산 3호 3일중이죠.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아서 복권되지 않는 자 3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징계로 자격 취소 이런 경우죠. 3일중은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이죠. 실형, 집행유예, 선고 이렇게 가죠. 그 비교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자 여기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성 13, 3일중입니다. 그런데 넘겨보면 형사처벌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는 징역형 이상의 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형법이나 특가법에 따른 뇌물죄 관련 유죄 판결 받은 사람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자격의 취소 다음 기둥. 국장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갖고 오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첫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요것만 있었는데 징계로 인한 자격 취소도 최근에 들어왔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좀 문제가 있다 했죠. 자, 그다음 로마자 네 번째 감정평가사 등록입니다. 등록을 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자,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실무수습은 1년이고요. 경력자 1차 면제자는 4주입니다. 자, 교육연수는 처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일을 하다가 업무정지 등을 받았다는 등록 취소해서 다시 일할 때는 정신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25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항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협회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죠. 그 다음 기둥 갱신 등록. 특이한 제도죠.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없는 제도인데 5년마다 갱신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항 5년이 되는 날 60일 전까지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라. 자, 다음 기둥 등록 및 갱신 등록의 거부. 결실 미취업인데 첫 번째가 결격 사유고 두 번째가 교육을 안 받은 경우 세 번째가 미성년자 비성년은 피한정형 이거 원래 결격 사유였는데 등록 거부 사유로 돼 있죠. 네 번째가 징계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9페이지 다섯 번째가 업무 정지가 된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다음 기둥 등록이 취소죠. 결사 징계 신청입니다. 등록이 됐더라도 첫 번째 결격사에 해당하면 취소, 사망하면 취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를 스스로 신청한 경우 특별히 암기할 게 없죠. 자, 그 다음 기둥 외국인 감정평가. 외국의 감정평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국장이 인가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업무 등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의 본국은 자격 취득 국가입니다. 이항 국장은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직접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자 다섯 번째 감정평가사 권리의무인데요. 첫 번째 기둥 사무소 개설. 1항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설 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죠. 2항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 개설할 때 그 규약을 국장에게 제출해라. 이게 신설됐습니다. 3항 감정평가사는 한개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거죠. 그 다음 기둥 수수료. 1항 감정평가 법인 등 의뢰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받을 수 있다. 2항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는 국장이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이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실 감정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10페이지 성실 의무 등. 1항 감정평가 법인 등. 자, 여기서 소속 감정평가 법인 등은 사업자를 얘기하는데 그 소속 감정평가사 근로자도 포함하고요. 법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신우와 성실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며 고의나 중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 된다. 경과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중과실. 2항 감정평가 법인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항 토지 등 직접 매매업 해서는 안 된다. 4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사무 직원도 여기 포함됩니다.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와 실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수주 대가 브로커 방지죠. 5항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소속된 감정평가 법인 외의 다른 감정평가 법인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최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6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사무직원은 감정평가 유도 금지 규정 관련된 그걸 지켜야 된다. 즉 따르면 안 된다. 돈을 주면서 얼마를 해달라 이런 경우죠. 암기는 공자가 실비 매매를 이중수 유도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비밀 엄수무 특별한 게 없죠. 명의대여 금지. 1항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되어, 이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은 자격 취소에 해당합니다. 1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에 적정 가격, 자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 거짓 기록. 자 그러면 의뢰인 또는 선의 제3자까지 손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하도록 의무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 1명당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국장에 통보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하면 10일 이내 다시 체결해야 된다. 로마자 6번째 감정평가사 중에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기둥 감정평가 법인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또는 사원이사, 이사, 대표이사 이것은 주식회사고 나머지 회사는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감정평가 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70%가 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2항 감정평가 법인의 대표사원,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야 된다. 과거에는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 다음 감정평가사 수 5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법인에 보유해야 되고요. 사무소에 실제 있어야 되는 자는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다 2명은 최소 둬야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12페이지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인가. 자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는 발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국장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역시 인가받아야 됩니다. 쭉 있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 사원. 주식회사는 발기인이죠. 사원의 출자,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이죠. 업무에 관련된 사항. 자 다음 합병인가죠. 감정평가법인은 사원의 전원의 동의 또는 주총 의결, 주식회사는 주총의 의결이죠. 국장이 인가를 받아서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 의무. 1항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2항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는 상법 중 그냥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식회사만 따르고 있지 않죠. 이사, 사원, 그 다음에 대표이사, 대표사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해산 사유가 첫 번째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두 번째가 사원총회나 주총 결의, 세 번째가 합병, 네 번째가 설립인가 취소, 다섯 번째 파산, 여섯 번째 법원의 명령 판결. 2항 감정평가 법인이 해산한 때는 국토교통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인가받은 이렇게 해서 틀린 집으로 나왔죠. 해산 결정 합치 파산 법원이 해산 사유죠. 자 13페이지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2항 감정평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게 자본이죠. 자산 여러분이 회계에서 배우시죠. 2억 원 미달하면 사업연도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여로 보전 증자해야 된다. 그 밑에 손가락 표시는 과거에는 국장이 보전 증자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 설립인가 취소 업무 정지 처분 1항 국장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항 설립인가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 발생일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두시 바랍니다. 13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박스가 있죠. 필수적 설립인가 취소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미보충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이거 필수적 설립인가 취소고요. 미보충은 자본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법정수입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5명, 주제는 2명이죠. 3개월 내 미보충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의무적 설립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예요. 감업, 수성지, 인가, 법인, 기타인데 출제됐던 것들만 봐볼까요? 첫 번째가 토지 감정평가 기준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6번째가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넘겨볼까요? 14페이지 9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자본 최소 자본금 미달하에서 보전이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자본은 필수적인 설립인가 취소는 아니에요. 사람 미보충 3월이 필수적 설립인가 취소라는 거. 기타 2 이상의 감정평가 사무소 설치, 14번째가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를 봐볼까요? 징계는 자격사에 대한 징계입니다. 국장은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4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가 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직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 금고 이상의 형 2회 이상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된 자격이 취소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과실범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큰 별표면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평가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 징계처분 2회 이상, 다 2번 이상이죠. 자, 받은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징계 사유가 또 발생한 경우에요. 감정평가서 직무 수행하는 것이 현재 부족당하는 경우까지 인정돼야 됩니다. 사망, 자격증 양도되어야 하는 경우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기타 징계 사유 15페이지 가보실까요? 감업, 수성지, 기타죠. 시험에 나왔던 거 봐볼까요? 4번째, 고의 중과실로 감정평가사를 잘못 심사한 경우. 자, 이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성실 의무 위반, 수수료 요율 실비 기준 위반,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위반에 사무소 개설 관련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기둥 협회 징계 요청.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둥 징계 의결 요구인데요. 사망만 봐볼까요? 출제된 거.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의결은 국장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 의결 요구는 위반 사유가 발생할 때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사업자에 대한 그러한 설립인가 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처분도 5년이었죠. 똑같습니다. 자, 징계 후 공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요게 개정 신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봐볼까요? 1항 국장은 징계를 할 때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법인 등 및 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라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해야 된다. 국장은 징계 사유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인적사항하고 소속 감정평가 법인 등의 명칭 등 징계사의 징계 종류 효력 발생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감정평가 정보 체계에도 게시해야 된다. 자, 이 항은 협회가 하는 일이에요. 협회는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자, 근데 그 시행령의 기간이 있어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정보 체계에 게시하는 기간, 징계 내용 게시 기간,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3년이고요.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견책은 3개월입니다. 근데 업무 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견책보다 세기 때문에 3개월, 그래서 3년 3개월입니다. 사망,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 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신청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사실을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제공 대상 정보는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가장 센 게 자격취소, 등록처는 10년, 업무정지 5년, 견책은 1년 이내의 기간까지 공고된 그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징금 봐볼까요? 1항 국장은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과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5천만 원, 법인은 5억,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됐죠. 과징금 부과할 때 내용, 정도, 위반 횟수, 기간, 취득 이 규모까지 고려하죠. 사망, 국장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법인이 행한 위반 행위는 당연히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그 법인이 한 행위로 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자, 과징금 부과 기준 1667호이죠. 1년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로 나누죠. 166. 그 다음에 7호에는 최고액 5천만 원 5억에 70% 이상. 그 다음에 50% 이상, 그 다음에 20% 이상 이렇게 3개로 나누죠. 166, 7호에. 그 다음에 5항. 자,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 금액이 정해졌는데 다시 그 2분의 1 범위에서 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청 과징금 부과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의 신청에 대한 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다음 기둥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과 분할 납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2항만 봐볼까요?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 각 분할된 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다음 기둥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 처분. 1항 국장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 과산금은 6% 곱하고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항 국장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 독촉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되고 반달이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부터 10일 이내, 굉장히 짧게 주고 있죠. 15일, 10일. 자, 넘겨볼까요? 보칙, 청문.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청문은 재판 과정처럼 꼼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의견 청취 절차보다 훨씬 심화된 과정이죠.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 법인에게는 사용 선고죠. 두 가지입니다. 업무 위탁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 필요한 기초조사, 감정평가 분석 내용,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표본 조석, 그 다음에 정보체계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이죠. 이항,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감정평가서 원본 관련서류 접수 보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관련된 등록, 갱신 등록,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소속 감정평가 사무직원 고용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법,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여기서 하고,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죠. 벌칙과 관련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죠. 1호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업무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는 뇌물죄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